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2세 남자입니다. 제가 가장 믿던 두 사람을 잃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도시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초중고를 같이 다닌 중마고 제 친구 김기호는 대학은 지방에 알아주는 국립대를 갔습니다. 저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3살 차이로 아내는 다소곳하고 차분하며 예절 바르고 배려심이 넓은 것이 천상여자였습니다. 직업은 대학 다닐 때부터 과외며 학원 강사를 해서 그쪽이 자기한테 맞는 것 같다며 입시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그런 건지 정말 잘 가르쳐서 그런 건지 학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빠진 것도 아내의 외모가 한몫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을 때 친구 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문아 잘 지내냐? 그래, 기훈아. 오랜만이야. 그래 결혼식 때 보고 처음이네. 어떻게 지내? 공무원 공부한다면서 잘 돼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무슨 일인데? 대구 쪽에 학원 다녔다가 지금은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 강의가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여기서 공부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나 몇 달만 서울 강남 가서 공부할까 하는데 너네 집이 그 근처 아니냐? 그래, 그렇긴 한데. 너네 집에서 한 석 달만 학원 다니면서 신세지면 안 될까 하고 막상 서울 가려니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아, 그래, 나야 좋지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집사람이랑 상의해볼게. 그래 재수 씨한테 잘 말해봐. 정말 딱 석 달만 있을게. 그래, 그날 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여보, 저기 기훈이 알지? 나랑 제일 친했던. 아, 얼굴은 모르겠는데 얘기는 몇 번 들어서 알지. 기훈이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하는데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가 봐. 3개월만 강남에 있는 학원 다니려고 한다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다고 우리 집에서 다니면 안 되냐고 그러네. 아, 난 싫어. 여보, 정말 친한 친구야. 딱 3개월이래. 그래도 싫어. 그리고 우리 지금 신혼이잖아. 나 다른 건 절대 부탁 안 할게 한 번만 봐줘라. 예전에 내가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랬어. 아, 몰라. 다른 데 가면 안 돼. 3개월만 있을 거라 다른데 구하기가 그런가 봐. 친구 잘 되면 좋잖아. 아, 몰라. 내가 청소며 빨래며 다 할게. 자기는 밥만 해줘. 정말 딱 3개월이다. 고마워 여보. 자기는 너무 착한 여자야. 아내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기훈을 집에 들이는 이 결정이 제 운명을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기훈에게 서울 오라고 전화한 다음 날 바로 기훈이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역으로 마중 나갔고 반가운 해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아, 재수 씨는 응, 집에. 정말 고맙다. 자식 몇 번이나 말해? 고마워서 그러지. 우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 우리 부모님도 잘 계시지? 그럼 건강하게 잘 계셔. 기훈이랑 저희 집은 같은 동네라 서로의 속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훈이 집이 그 동네에서 부잣집인데 저희 집이 어려울 때마다 돈을 융통해주고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훈이를 더욱 챙기기도 했고요. 집으로 들어서자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주더군요.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성문이 어머니께서 어찌나 재수 씨 자랑을 하는지 제가 귀가 아플 지경이에요. 아, 그래요. 별로 잘 아는 것도 없는데요. 기훈아, 저녁 안 먹었지? 응, 빵 조금 먹었어. 저녁 먹자. 아내는 의외로 음식을 잘 아는 편이었어요. 친구가 온다고 조기 굽고 해물탕을 끓여 놓았답니다. 와, 이거 먹어본 해물탕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재수 씨 음식 솜씨 좋으시네요. 성문아, 너는 복 받았다. 얼굴 예뻐, 음식 잘해, 부모님께도 잘해. 재수 씨만한 여자가 어딨냐? 아,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아내는 부끄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둔 과일을 내어왔습니다. 맥주도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기훈이와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기훈이는 앞으로는 자기 신경 안 써도 된다며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절친인데 어찌 그러나요? 아내는 자기 전에 기훈이가 와서 일이 많아졌다며 투덜거렸습니다. 3개월만 참아달라며 사정하며 기분을 맞춰주었어요. 다음 날 기훈이는 이미 등록해두었던 학원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학원 강사라 오후 출근이었고요. 그래도 항상 아침을 챙겨주었기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기훈이와의 동거도 일상이 되어버려 불편한 것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기훈이가 유쾌하고 군더더기 없는 성격이라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전날 집에서 작업하던 서류를 놓고 출근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옆 동료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거실과 안방에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 식탁에서 폰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기훈이가 지내고 있는 작은 방에서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자기 작은 방에 있었어.
응, 빨래 갖다 놓는다고. 빨래? 응, 앞으로는 그냥 거실에 놔둬. 기훈이가 가져가게. 응, 그럴게. 지금 학원 가고 없어서 그런 거지. 그래도 함부로 남자 방 드나드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기훈 씨가 무슨 남자야? 자기 친구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서류 놓고 가서 가지러 왔어. 자기가 전화를 안 받길래. 아, 몰랐어. 씻고 있었거든. 나도 준비하고 나가야지. 응, 그래. 자기 바쁠 텐데 어서 가봐. 그래. 당신도 학원 잘 다녀오고. 응, 저는 나가면서 이상한 마음에 기훈이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닫으면서도 찝찝한 마음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계속 아내와 기훈이가 겹쳐지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겠지 하면서 이성은 감성을 이길 수가 없나 봅니다. 어느 순간 저는 CCTV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수업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이랑 작은 방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내와 기훈이는 의심할 만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CCTV를 회수해서 보던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에 자리 잡아야 된다며 저보다 일찍 나가는 녀석이 제가 출근하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뭡니까? 그리고 신발장에 본인의 신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으로 달려가 서로 끌어안고 이맞춤을 하며 거실까지 서로 붙은 채로 오더니 옷을 벗고 그날 일을 난리를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아내 하마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 아내는 제 앞에서는 다소곳하고 정숙한 여자였는데 기훈이 앞에서는 새끼가 줄줄 흐르는 옥녀였습니다. 그리고 기훈이 아내를 들어안고 작은 방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그 짓을 하지 뭡니까? 꼭지가 돌 것 같았습니다. 제일 믿었던 두 명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한다던 기훈이는 매일 아침이면 다시 기어 들어와 아내와 정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아내가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기훈 씨가 집에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래도 3개월이 다 되어가니 조금만 있으면 우리 둘만 있게 돼서 좋다고 하던 아내가 말이죠.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무리 돌려 생각해도 그들이 어떻게 첫 단추를 꿰맸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덮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지하철 쪽으로 가서 플랫폼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1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른 것 같아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쾌락이 최고조로 오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방에서 아내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폰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CCTV로 볼 때보다 더욱 심하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기훈이가 서로 껴안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폰 사진을 찍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 안도 너무도 격양된 제 목소리에 놀란 아내가 기훈이를 밀쳐내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성문아, 기훈이가 말을 더듬으며 놀라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언제부터야? 기훈이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난 뒤. 그게 내가 처음 온 날 우리 한잔 했잖아. 어쩌다 보니 내가 재수 씨랑 누워있더라고. 정말 미안해. 실수를 실수로 인정했어야 했는데 아라씨가 너무 좋았던 거야. 너 미쳤구나. 어떻게 첫날부터 그래? 성문아 미안하다. 어떻게 할 거야? 성문아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나 아라씨랑 같이 살고 싶어. 너희 미쳤구나. 하마라, 당신도 뭐라 말 좀 해봐. 아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창녀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내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양심 없는 아내와 제 친구랑 놀아난 그런 더러운 아내와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젠 친구가 아니라 상간남인 기훈이에게도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아내에게서 위자료 3천만 원, 상간남한테는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혼집은 전세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부담하셨기 때문에 둘을 내쫓고 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니는 학원 원장님께 아내의 불륜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요. 아내를 해고하지 않으면 학원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하고 해고를 종용하였습니다. 원장님은 제 뜻을 헤아려 아내를 해고하셨고 아내의 불륜 사실이 학원가로 퍼지면서 아내는 더 이상 학원에서는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남 집에 인사 갔다가 상간남 부모님께 친구의 아내랑 결혼한다는 것이 동네 부끄럽다며 욕을 엄청 먹고는 허락받지 못하고 서울에서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아내는 식당에서 근무 중이고 상간남은 공무원 준비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아내의 친정도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하고 기훈이 집에서도 지원이 끊긴지라 생활고로도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두어 달이 지난 뒤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자기가 눈이 멀어 그리 된 일이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요. 현장에서 걸렸을 때도 아무 말 없더니
이제야 현실감이 오는지 사정사정하네요.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신 차단을 했습니다. 그 둘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쯤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그 둘을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